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났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치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7월 한 5일까지 보시는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끼리 이제 뭐 주말이고 또 하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까지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긴 없는데 일단은 뭐 2학기 범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수능을 본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하니까 수특 빨리 나가고 이제 기출하고 하면서 이제 방학을 잘 여러분들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까 싶어서 지금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많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잘 준비해서 좋은 소식 있으면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파트는 4단원 동적 평형 파트고요. 동적 평형은 좀 진짜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말장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념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뭐 이게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제 뭐 이게 화투 내용이라서 굉장히 어렵다, 심오하다, 이게 더 어려워져서 뭐 되냐 이런 말이 많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상태가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단원에서 이제 키포인트로 어렵고 준킬러로 나오는 유형은 뭡니까? 이제 pH와 왜 안 써지? 잠시만요. 글씨가 좀 이상하네. pH와 이제 pOH의 관계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둘이 합은 14이다 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수소 이온의 농도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수소 이온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2개 pH,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pOH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14이다 라고 나오면서 어떤 정보가 같이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 수소 이온의 농도 분의 이제 수산화 이온의 농도 이 정보가 주는 정보. 그래서 10의 a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게 주는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양쪽에 씌우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이거는 POH 빼기 pH라는 정보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게 되죠. 이런 정보 써서 얘랑 연립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 이게 뭐 산성, 염기성, 중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본 개념 pH로 다 알 거니까 뭐 별로 중요한 파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보실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싹 지우고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파트에서는 거의 뭐 점수를 먹을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단원과 이어서 이제 중화반응 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점수 딸 수 있는 단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제 9월 모의고사 문제였죠. 볼게요. 자,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액체 상태죠.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기체의 양분에 그리고 얘는 액체의 양이다 맞죠? 이게 중요하다 맞죠? 얘는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액체 물 상태 얘는 기체 수증기 상태다 맞죠? 요거 기체 요거는 물 상태 요거는 수증기 상태 맞죠? 그 상태다 맞죠? 얘를 넣고 나서 자 이게 항상 뭐가 어디서 변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 좀 헷갈리면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건 문제는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반응이에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액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겠죠. 맞죠? 처음에. 근데 얘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얘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줄어든 만큼 얘도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가는데 아이고, 자 지금 여기 파리가 날아가서 초파리 때문에 하나 잡는다고 잠깐 내려왔네요. 자, 얘가 액체 상태가 줄어드는데 얘가 줄어들면서 바뀌는데요. 그만큼 얘도 따라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 액체가 줄어드는 속도가 기체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번만 딱 설명하고 더 설명 안 할 거예요. 항상 변할 때, 변화는 처음에 바뀌는 이 주체는 항상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 일정.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속도예요, 이게. 이게 일정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이 속도, 자, 색깔 좀 바꿔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일정하게 같아지겠죠. 이건 뭐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지점. 맞죠? 이렇게 될 거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처음에는 액체만 있다가 나중에 기체로 바뀌면서 기체가 액체로 가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둘이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에 가면 속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문제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얘가 T2일 때, 글씨가 좀 지워졌나요? T2일 때 얘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그럼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말한 거 뭐예요? 이 기체양분의 액체양, 기체랑 액체의 양이 어떤 상태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게 이게 또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속도는 1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몰수라고 했죠? 그럼 얘 몰수와 얘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 B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B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딱 정해져 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T3 상태가 되더라도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맞죠? 가정했다면 제가 2분의 3이라 가정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1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체량보다 액체량이 더 많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분의 4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래서 얘는 더 높은 지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2 지점 후로부터는 계속 동평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이다 맞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기억. 물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이다.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가역 반응. 한쪽 방향으로 가면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된다. 맞죠? 가역 반응. 맞고요. 자, 니은. 얘 응축 속도, 증발 속도. 그렇죠. T1일 때 1이냐? 아닙니다. T1일 때 1이 아니고요. 어떻게 돼요? T2부터 1이 됩니다. 그럼 T1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증발 속도가 증발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응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주체만 잘 보면 된다 했어요.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보다 낮습니다. 맞죠? 너가 낮아요. 너 1보다 그러면 크게 되겠네요.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맞죠?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디귿. 오늘 글씨가 좀 굉장히 못 쓴 것 같아요. 자, 디귿. T2일 때 기체양, T3일 때 기체양이라고 비교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지. 왔다리 갔다리 상태 똑같은 거예요. 든 1입니다.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자, 기억 1번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함정.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동적 평형 상태가 일어나고 나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초파리. 아우 정말. 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맞죠? 틀린 말이고요. 또 뭐예요? 물에서 기체로 바뀌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요. 기체에서 물로 바뀌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안 일어난다? 이런 말 다 틀린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속도가 일정하다. 그 이동하는 양이 일정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문제. 자,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딱 보면 돼요.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자, 물을 넣고 그리고 기체의 수증기를 딱 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시간이 T1, T2, T3예요. T는 시간인데 T1, T2, T3 시간에 따라서 점점 지나갔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다. 너가 동평이야. 헷갈리면 적어 놓으시면 돼요. 동적평형. 그러면 너 이후에도 다 동평이야 라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맞죠? 그랬더니 봤더니 너가 비속도 일정한 거 보이죠? 일정한 거에 맞죠? 그냥 몰이 일정하다는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너는 자동으로 D몰이 되겠네요. 맞죠? 그대로입니다. 맞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에서 이것도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 거다 맞죠? 그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으면 액체 양이 줄어들고 기체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다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고요. 1번.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기체량은 처음에 적었다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C랑 D 중에선 D가 큰 거다 맞죠? 그래서 이런 정보 알 수 있다 맞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B랑 D랑 같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속도는 같은데 몰수와 같다는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기억 보면요. T1에서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1보다 작다. 자, 보면요. 어떻게 돼요? 증발 속도는 너에서 너로 바뀌는 거. 증발 속도 일정합니다. 맞죠? 응축선 그거보다 작아요. 처음에는 맞죠? 동적 평형일 때는 같아져요. 라고 했죠. 그럼 1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맞죠? 니은 T3일 때 물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물 상태와 수증기 상태와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말이다 했죠. 무조건 일어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속도가 같을 뿐, 양이 이동하는 몰수가 같을 뿐, 아닙니다. 맞죠? 일어나지 않는단 말을 무조건 틀렸다 했어요. 자, 지금 A분의 C분의 B분의 D는 같다. 자, 이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자, A분의 C라는 말은요, 너의 몰수 B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몰수 B예요. 두 개. 그러니까 너랑 몰수 B 보는데 색깔 바꿔서 당연히 서로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죠. 맞죠?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너 이건 알 수 있어요. C분의 A랑
D분의 B가 어디가 더 큽니까? 라는 정보는 지금 이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죠. 맞죠? 처음에 뭐예요? C는 작고 A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C분의 A가 D분의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같다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만 맞네요. 그래서 둘 다 1번만 맞았네요. 뭐 그런 신호를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pH, pOH 문제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쪽 파트에서 좀 집중을 해보고 자, 정리하시고 우린 이제 2점 테스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 테스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했는데 뭐 NOBR 이렇게 있고 얘가 2NO가 되고 BR2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기체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은 왔다리 갔다리 무슨 반응? 가역 반응이다. 당연히 기억 맞고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나오면 가역 반응이에요. 한 방향만 있으면 비가역 반응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니은 역반응의 반응물은 너랑 너다. 라고 했어요. 역반응이면 이렇게 가는 게 역반응이 더 맞죠. 역반응의 반응물이 너고 생성물이 너다 맞죠. 반응물은 두 개가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진행되면 기체 분자수는 증가한다. 정반응이 진행되면 2 대 3으로 바뀌죠. 2몰이 3몰로 바뀌어요. 그럼 기체 분자수는 증가한다 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득은 5번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오케이. 봤더니 가는 밀폐된 진고 용기 안에 또 물을 넣어놓고 충분한 시간에 놨더니 기체 상태랑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맞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 거예요. 그 잘 적어주시면 돼요. 자, 나 연료로 사용되는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키면 CO2와 H2O 생성된다. 얘는 뭐예요? 메테인 연소 반응. 자, 이거는 뭐 많이 외워줘야 된다. 맞죠? CO2 플러스 EH2O까지 이렇게 반응식까지 여러분들 사실 세트로 외워준다 맞죠?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다 맞죠? 연소 반응이다 맞죠? 또 비가역 반응 정리하는 문제 나오면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가지 있다 맞죠? 기억하시죠? 예진용이에요 그거는. 자, 기억. 가해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렇게 화학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요거 왔다리 갔다리 표시 가역 반응 맞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그렇죠. 너 기수비도 맞는지 확인했더니 딱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태 표시까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요렇게 완전 연소 산소는 기체다 맞죠? 맞고요. 자, 딕은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가역 반응이 아닙니다. 가는 가역 반응, 나는 비가역 반응이다 맞죠? 정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쉽다. 맞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 설탕을 넣은 것을 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저번에 제가 작년 수특에서도 얘기했고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 포화용액이라고 했었죠. 충분한 시간의 상태가 녹아서 지금 이만큼 녹아있는 용액을 뭐라 부른다?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 용액이라고 불러요. 예쁘게 쓸게요, 글씨. 포화 상태 용액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녹인 거예요. 최대한 녹인 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포화 상태 용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뭐죠? 이제 석출점 이런 것들 막 배웠을 거예요, 옛날에.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용어 기억나시나요? 뭐 그렇게 그냥 어쨌든 넘어가면 되는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포화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문제도 있어요. 3점짜리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만큼 녹인 거예요. 근데 녹여는 거에서도 더 이상 녹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녹지 않았다는 말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미 여기 녹혀있는 설탕이랑 여기서 남아있는 석출된 거랑 서로 또 왔다리 갔다리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어렵지 않죠? 자, 기억. 자, 설탕의 석출 속도는 가가 나보다 빠르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녹이는 게 먼저죠. 이거는 자, 여기에서 고체에서 수용액으로 간다. 맞죠? 그럼 녹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다. 맞죠? 그러면 석출 속도는 가와 나와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틀렸다. 맞죠? 왜? 너는 처음에 녹이는 양이 적어지다가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돼요? 석출되는 속도가 느리다가 너가 석출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맞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지나가서 동적 평형 상태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말장난이야 완전 맞죠? 자, 니은 나에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그렇죠? 나는 동적 평형 상태니까 용의 속도, 석출 속도 같습니다. 맞고요. 자, 디귿 수용액에서 몰 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이 뭐 증발하거나 바뀐 거 아니에요. 물의 증발을 무시한다 했어요. 맞죠? 그러면 몰 농도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몰수다. 맞죠? 이렇게 된다. 맞죠? 부피분의 몰수. 그럼 부피 일정해요? 그럼 몰수, 용액에 녹아있는 몰수 봤더니 얘는 포화의 상태였어요. 포화 용액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지날 때 몰수가 증가했겠네. 녹아있는 용액에 녹아있는 몰수. 우리 기억나죠? 몰 농도는 용액에 들어있는 몰수다. 맞죠? 몰이 더 많이 녹았겠네. 그럼 몰 농도는 나가 더 크다?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딕은 5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물을 밀폐된 진공용기에 넣은 것을 나는 충분히 지난 후 동적 피양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똑같죠? 맞죠? 이건 뭐예요? 당연히 똑같이 당연히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 맞죠? 그러면 너는 처음에 이렇게 바뀌는 속도는 일정한데 이렇게 바뀌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더라. 그래서 일정하게 도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된다. 맞죠? 제가 그래프 그린 거. 그대로 그 말입니다. 맞죠? 기억. 기체의 응축 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 그렇죠. 응축되는 건 이렇게 바뀌는 거다. 맞죠? 그럼 이렇게 바뀐 거면 나가 더 큰 거 맞습니다. 니은, 기체의 몰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그렇죠. 몰수도 더 많겠다. 맞죠? 자, 물의 몰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렇죠. 물이 여기 더 많죠. 물이 많다가 점점 적어지는 거니까 가 같은 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딕은 5번 되겠네요. 너무 쉽다 맞죠? 그래서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pH, pOH 문제 나왔어요. 그림은 25도씨에서 물질의 가에서 다 pH가 된 것이다. 근데 25도씨 나오면 이온화 상수 pH 더하기 pOH 14이다. 중성은 7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가면 되겠다. 맞죠? 봤더니만 오레인 주스 3.0, 탄산음료 4.0, 물이 7.0 돼 있네요. 그럼 너 둘이는 산성, 너는 연기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만 연기성이라 미쳤대. 연기성이 아니라 중성입니다. 7보다 커야 되죠. 미안해요. 당연히 산성은 하면 연기성인 줄 알고 중성이다. 맞죠? 물이다. 맞죠? 중성 됐습니다. 자, 기억. 다에는 수소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다에 얼마나 많아요. 산성 물질은 당연히 들어있지. 그리고 산성이든 연기성이든 무조건 수소이온, 하이드로이온이랑 수산이온이랑 둘 다 존재합니다. 근데 대신 존재하는 대신에 둘의 비율이 다른 것 뿐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죠? 니은 pOH는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pH 적어줬으면 pOH 적어줬다. 맞죠? pOH는 7, 얘는 어떻게 돼요? 다. 가는요, pOH는 얘는 둘이 합쳐 14야 되니까 11 되겠다. 맞죠? 그래서 가가 다보다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말은 pH가 가가 다보다 작아요 하는 말이랑 똑같죠. 그 제가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강의 드렸죠. 맞죠? 그래서 뒤집는다 요까지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맞죠? 자, 딕은 가의 수소 이온의 농도 분의 나의 수산화 이온의 수산화 이온 혀가 고이네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가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 분의 나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분의 1이냐. 그럼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보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똑같죠. 제가 이거 앞에서 말했던 거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죠? 그럼 바꾸면 나의 OH니까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면요. POH, POH 나 이렇게 되죠. 빼기 POH가 이렇게 된다 맞죠? 너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로그 씌우면 그게 너가 1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다 맞죠? 너를 바꾸기 힘드니까 저는 pH, pOH로 많이 바꿔 푸는 편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럼 너 어떻게 돼요? 너 pOH, 너는 어떻게 돼요? 10이 남았죠. 그럼 너가 11이고 너 10이에요. 그럼 나가 얼마예요? 나가 10이라고 했고 너가 11이 남았죠. 그럼 둘이 빼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해야 된다. 맞죠? 즉 너가 10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만 정답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맞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두 가지 HCl 강화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어졌네요. 여기 봤어요. 근데 딱 보면 pH라는 건 뭐예요? 수소이온의 농도다. 맞죠? 수소이온 농도 너는 10-2제곱이다. 봤더니 밀리리터 그리고 몰 농도 둘이 어떻게 돼요? 곱하면 몰 나오는데 그냥 밀리리터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곱하면 편의상 하는 거예요. 2분의 1 몰 된다. 맞죠? 100분의 50이니까 맞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3제곱, 10-3제곱, 200 어떻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00분의 200이니까 5분의 1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는 편의상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소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편의상 구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몰 농도 할 때부터 그렇게 한다 했었죠. 편의상. 다 바꿔서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풀면 시간 낭비가 돼요. 자, 그냥 풀면 됩니다. 자, 기억. 가의 OH 농도분의 나의 OH 농도라고 했는데 자, 이거 역수로 그냥 푸는 게 낫겠죠? 어차피. 자,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pOH랑 pH랑 서로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관계니까 다르게 말하면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 서로 B는 어떻게 돼요? 역수 관계 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의 수소이온 농도 분의 나의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이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다시 바꿔서 풀면 어떻게 돼요? 바꿔서 풀면 너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 너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맞죠? 그럼 너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된다, 맞죠? 그러니까 너랑 같네, 맞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니은. 잠시만요. 이게 잘못 체크돼 있네. 저 왜 체크돼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까 전에 뭐 풀다가 제가 연습하다가 지웠는데 안 지워졌나 봐요. 1번 아니에요. 미안해요. 자, 니은. 물의 몰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나가 가보다 크다. 몰수 어떻게 돼요? 너랑 비교했더니 가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가가 더 크니까 틀렸다. 너가 가가 더 크니까 틀렸다, 맞죠? 자, 디귿 25도씨에서 가에 물을 넣어 500ml 만든 수용액 pH는 나와 같다라고 했네요. 물은 무슨 말이냐? 가에 물을 넣어서 500ml를 만들었대. 딱 봤더니 가는 어떻게 돼요? 50ml다, 맞죠? 이거 앞에 몰 농도에서 했다, 맞죠? 50에서 500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10배 물킨 거다라고 했었죠. 이거 제가 뭐 했어요? 이 pH, pOH 때 정말 개념 때 많이 설명드렸던 거 10배 물켰다라는 말은 10배 몰 농도가 작아졌어요 라는 말이랑 똑같다, 맞죠? 그럼 너가 10배 작아졌으면 다시 바꿔서 쓰면 너 몰 농도가 10배 물켜졌다. 몰 농도가 10배 작아졌어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됐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 pH가 3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pH 증가했다 했었죠. 자, 다시 정리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배 물켰어요. 10배 물켰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산성용액을 10배 물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낮아졌어요. 10배 낮아졌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pH가 플러스 1이 된다라는 효과가 있다, 맞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pOH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유기적으로 됐고 다시 이게 넘어가면 OH 농도가 10배 증가했어요 라는 말도 되죠. 이런 말로도 연결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하시면 된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같으니까, 맞죠? pH 나와 같죠? 왜? 너는 3이죠. 너도 3이고 너도 3이다, 맞죠? 너희 바뀌면 3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틱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정리하시고, 자, 이해되시죠? 자, 모르겠으면 또 다시 댓글로 질문 주세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요새 많이 나오죠.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의 가와 나의 수소이온 농도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와 나를 딱 봤더니만 뭐예요? 당연히 둘이 곱하면 이온화상소의 법칙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봤더니 너를 딱 곱하면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돼야 될 거고 너를 딱 봤더니면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 돼야 되겠네, 여기는. 맞죠? 됐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가는 어떻게 돼요? 너는 pH가 5니까 너는 산성이다 알 수 있는 거고 너는 pH가 8이니까 너는 염기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초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네요. 여름이라. 앞에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여기 벽이 계속 움직여. 잡지를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저것 때문에 집중을 못하겠네. 자, 기억. y분의 x를 봤어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너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이니까 10이다. 기억 당연히 맞고요. 자, 니은. pH는 나가 가보다 크다. 그렇죠. 너 나가 더 큰 거다, 맞죠? 맞고요. 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염기성이다. 땡, 틀렸습니다. 산은 산이고 연기는 연기끼리 해야 되니까 일단 pH 바꿔서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너 다시 계산하면 너가 pOH가 6이니까 너도 연기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산, 산끼리 연기, 연기끼리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다르다, 맞죠? 그렇게 돼서 정리하면 기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였죠, 맞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왔다, 맞죠? 제가 앞에서 응용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 가와다의 pH와 pOH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pH 빼기 pOH라고 했어요. 나 0이네. 그럼 너 0은 77이다, 맞죠? 나는 77 이렇게 쓸게요. 77 중성 이렇게 나온다, 맞죠? 자, 그 다음 뭐예요? 3은 어떻게 돼요? pH 빼기 pOH 이렇게 하면 너가 3이에요. 그럼 너 pH 더하기 pOH 둘이 더하면 14다, 맞죠? 그래서 요거 쓰는 거다, 맞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pH는 17 나왔는데, pH가 이 정수가 안 나왔어요. 아, 괜찮아요.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17 하면 8.5 남았죠. 너는 pH가 8.5, 너는 7.5인가요? 얼마지? 5.5네요. 미안해요. 5.5. 너는 어떻게 돼요? 염기성이 남았죠. 염기성. 마이너스 2 나오면 어떻게 돼요? pH 빼기 pOH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고 pH 더하기 pOH 둘이 더해주면 14 남았죠. 둘이 더해주면 이 pH가 10이고 pH가 6이 남았죠. 그럼 넌 자동으로 8이 남았죠. 그럼 너는 산성이다 할 수 있다 맞죠? 또 다르게 말하면 제가 뭐라 했어요? pH 빼기 pOH가 주는 정보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지만 산이나 염기냐를 또 알려주는 정보라고도 알려드렸어요. 맞죠? 어떻게 돼요? 얘가 양수면 염기성, 얘가 음수면 산성이라는 거 알려드렸다 맞죠? 그 딱 나왔다 맞죠? 다시 무슨 말이냐? 너가 이렇게 줬을 때 뒤에 거 기준이라 했어요. 뺐는데 OH 기준이라 생각해요. 너가 양수면 어떻게 돼? 다시 너가 양수면 염기성, 너가 음수면 산성, 영이면 중성이다. 다 가르쳐 드렸던 거예요. 맞죠?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했었다. 맞죠? 근데 제가 구한 거는 뭐 이런 정보 때문에 일단 해보긴 했어요. 자, 보면요. 기억. 나는 중성이다. 맞고요. 자, 니은. 다해서 이건 뭐예요? 그냥 계산하면 POH 빼기 pH가 부호 바꿔주고 10의 3승이 마이너스 3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다. 맞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다해서 라고 했는데 다는 뭐예요? POH 빼기 pH다. 맞죠? 그럼 pH 빼기 pOH였으니까 반대로 하면 일단 8.5 어떻게 돼요? 5.5 빼기 8.5다 맞죠? 5.5 빼기 8.5다. 너가 3이니? 라고 물어본가? 맞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맞죠? 맞고요. 이거 다의 pH랑 가의 pOH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다의 pH 얼마예요? 8.5. 가의 pOH는 8. 그래 너가 맞네. 정답은 기억니은데 이건 5번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요런 거. 사실 이런 거 별표 줄 거긴 한데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왔어요. 이제 하도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3점 테스트네요. 바로 3점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 일부이다 라고 했네요. 딱 봤더니 그냥 동접형 문제 같아 보여요. 맞죠? 자, 오늘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를 사왔다. 음료의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거꾸로 문제예요. 이거는 좀 특이하게. 이거 뭐야? 바뀌어 있네. 자,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자, 일단 이렇게 쓸게요. 됐다, 맞죠? 자, 조펜이 왜 바뀌어 있지? 자, 동적 평형 상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딱 하고 진공 상태로 지금 얘가 이렇게 딱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된 거는 이건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면 기포가 올라온 것이 신기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동적 평형 상태가 깨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졌다. 이 거꾸로 문제예요. 좀 특이하긴 해요. 열었으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는 증발 속도랑 그러니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열었으니까 밖으로 나가겠죠. 밖으로. 그러면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가 깨졌으니까 응축 속도가 있는데 응축을 더 못하죠. 왜 밖으로 방출이 되니까 응축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발 속도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될 겁니다. 글씨 좀 알아보시겠어요? 속도란 뜻이에요. 속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억. 가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라고 했는데 맞고요. 자, 니은 나에서 CO2가 음료수에서 빠져나온 속도는 음료수의 녹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렇죠. 빠져나온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녹는 속도보다. 즉,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CO2. CO2가 증발돼서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랑 둘이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어떻게 변했어요? 라는 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밀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주변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뭐 온도 일정하다 했지만, 뭐 비교는 할 수 없어요. 뭐 증발 속도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건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포가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자, 지금 CO2가 물에 녹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그렇죠. 가역 반응이니까 동적 변화 상태가 되었겠죠.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음료 속에 기포가 숨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해보셨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냥 저는 초등학교 이런 썼던 상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런 상상을 예전에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나요? 자, 됐죠? 정리하시고, 됐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각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물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동적 배양 상태에 도달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동적 배양 상태에 도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물이 증발되고 응축됐다. 항상 기준점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었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맞죠? 나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젓갈색 에너트를 넣고 무색이 되었다. 자, 중요한 건 무색. 젓갈색 무색 되었어요. 생성되었다가 점점 옅어지다가 더 이상 색이 변하지 않는 동적 변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젓갈색에서 무색으로 바뀌는 거를 먼저 진행했다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거꾸로도 있지만 기준점은 항상 정반응이 기준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처음에 넣은 용액이 너기 때문에 너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바뀌는 거는 속도는 일정한데 거꾸로 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게 항상 동적 변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은 가역 반응 맞고요. 자,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는 반응 초기일 때가 동적 변화 상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다시 뭐라고요? 정반응 속도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너가 너로 바뀌는 건 일정해. 너는 일정해. 근데 역반응 속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니까 동적 변화 상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얘분의 얘가 점점 작아지겠네. 너는 큰 애야 반응 초기일 때. 그렇죠. 반응 초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맞죠? 됐고요. 디귿 동적 변화 상태에서 기체 분자수는 일정하다. 기본적인 성질이 나왔죠. 일정한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내야 돼요.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내신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별 조금 한 개 주고 내신형인데 난이도는 쉽습니다.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난이도는 뭐 한 중하 정도 되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은데 내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특히 나와요. 서술형. 저희 학교 때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번에도 학교 내신으로 나온다면. 저 볼게요. 각 25도씨에서 NaCl 5짜리 그러니까 이거 Cl 5짜리 Cl 35짜리 37짜리 나왔죠. 그래서 5짜리 7짜리라고 불러요. 그냥 5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어요. 근데 5짜리 뭐라고요? 포화 수용액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동적 평형 상태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었죠. 동평 상태. 포화수용이라는 말은 더 이상 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최대로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인 거예요. 맞죠? 준비했어요. 근데 1에다가 이게 1이에요. 근데 1에다가 37짜리, 7짜리를 넣어주고 유리막대를 저어둔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수용이 1을 만든다. 이에는 37짜리 이온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면 자 여기서 키포인트 중요한 게 뭐죠? 35짜리를 처음에 녹였어요. 근데 동평 상태에 도달했어. 남았어. 이게 35짜리야. 야, 너 5짜리, 5짜리. 있어. 근데 37짜리 넣었어요. 7짜리 넣었어. 그럼 7짜리 넣으면 여기 섞여 있는 건 뭐 있냐? 이온에 뭐 있어요? 이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5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어요. 왜? 이 7짜리 넣어줬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석출된 거. 네, 석출된. 얘는 이온, 그러니까 이온 녹아있는 거. 얘가 수용의 상태로 있는 거. 얘는 고체 상태로 있는 건 뭐 있어요? 5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5짜리, 7짜리가 이온으로도 있고 고체로도 있어요. 다 있어요. 라는 게 정답이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섞여 있는 거 다 그냥 완전 짬뽕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결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기억. NaCl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그렇죠. 물에 녹는 거니까 녹았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용해됐다 석출됐다 하는 거는 가역 반응. 맞습니다. 자, 나에서 NaCl 7자리는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틀린 말이 나였죠. 석출됩니다. 당연히 나에서 석출이 되고 그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이게 중요한 게 자, 서술형을 나올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이게 몰수가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디그 프로그램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5짜리 양은 2랑 1 중에 어느 게 맞냐? 이거는 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이 크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2가 크다는 무조건 틀린 말이고요. 정답은 1번인데 자, 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5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어. 그럼 1번에 5짜리를 넣었어요. 그럼 2번에 5짜리와 7짜리가 혼합되어 있다 맞죠? 그럼 처음엔 보세요. 용액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럼 용액이 들어있으면 자, 5짜리 이렇게 이온이 있고요. 자, 5짜리 이온이 있고 7짜리 이온이 있어.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에 5짜리와 7짜리가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5짜리가 있어. 5짜리를 녹였어요. 처음 상태는 5짜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7짜리를 이만큼 7, 7, 7, 7 넣었어요. 그럼 7이 이동하면서 7짜리 들어가게 되죠. 근데 7짜리랑 5짜리의 정확한 그런 농도 값을 찾기 전까지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몰수잖아, 맞지? 몰수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로 이동하는지 비율은 우리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5짜리와 7짜리가 마하고자기로 막 이동하는 거예요. 농도가 어떻게 나고 딱 정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5짜리와 37짜리가 같은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비율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짜리랑 7짜리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얘의 뭐 5짜리에 각각 떼고 7짜리 각각 떼서 몰 농도를 구해라 하는 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서술형의 키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5짜리랑 7짜리의 용액에 녹아있는 몰수를 뭐 어떻게 5짜리가 더 많냐 7짜리가 많냐라는 걸 비교하는데 지금 1, 2번은 비교할 수 있어요. 1, 2번은 무조건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은 무조건 적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도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7짜리가 다시 모두 석출되고 5짜리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드문 확률로. 맞죠? 물론 그게 굉장히 화학적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10자리가 다 나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1번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맞죠? 5짜리가. 근데 7짜리가 점점 가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5짜리랑 7짜리가 동시에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양이 5짜리가 맞냐 7짜리가 맞냐를 2번 안에서는 알 수 없어요. 2번 안에서 5가 많아요, 7이 많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5짜리와 7짜리도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이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위원소끼리는 5짜리와 7짜리가 서로 같이 왔다 거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요거 학교 서술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짜리가 5짜리끼리 이동하고 7짜리가 7짜리끼리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5짜리와 7짜리가 같이 이동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리되셨죠? 자, 정리하시고 또 모르면 또 댓글로 주세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밀폐된 진공용기에 X 액체 상태를 넣은 후, 액체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네. 시간에 대해서 T3일 때 동평이다 라고 했어요. T3일 때. T3일 때 동평이네.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되냐?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된다? 똑같다. A 똑같아요. 응축 속도는 점점 갈수록 빨라지더라. B, C, X 차례로 커지더라. 끝. 다 풀었습니다. 맞죠? 굉장히 쉽다. 맞죠? 자, 기억. C가 B보다 크다. 안 맞고요. 자, 니은 X는 A다. 라고 했으면 둘이 같다. 또 맞죠? 같아요. 맞고. 동평이니까. 자, 지금 X의 몰수는 기체의 몰수라고 했어요. 몰수는 T3일 때가 T2일보다 크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기체가 많아지니까 T3일 때가 T2일보다 크다. 정답입니다. 정답 기억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말장난입니다.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자, 이런 문제도 가설 찾는 거다. 라고 했었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가설이 뭐예요? 자, 다음은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오케이. 가설 뭐 기억 있어. 봤더니 실험 과정 및 결과 투명 밀폐 용기에 젓갈색의 NO2를 담아 넣었더니 무색의 N2H4가 생성되면서 젓갈색이 옅어지다가 그다음에 변하지 않은 상태. 젓갈색에서 무색으로 바뀐 거다 맞죠? 뭐 이런 동적 변화 상태다. 오케이 됐어요. 투명 밀폐 용기에 N2O4를 담아 넣었더니 젓갈색이 생성되면서 젓갈색이 반대로 했다. 어쨌든 간에 NO2랑 어떻게 돼요? 이 NO2랑 N2F4랑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반응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너도 너로 변하고 너도 너로 변하는데 중요한 거는 너랑 너랑 변할 때 결국에 왔다리 갔다리 다시 얘가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났다가 뭐가 이루어진다? 동평이 된다. 동평 상태가 유지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자, 학생이 결론이 타당할 때 봤더니 있는 걸 고른 것은 자, 기억 NO2로부터 N2O4가 생성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그렇죠. 가역 반응인 걸 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보세요. 다시 젓갈색이고 얘는 젓갈색이고 얘는 무색이에요. 그럼 젓갈색 자리에 넣었는데 젓갈색과 무색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희미무리한 약간 흐리멍텅한 그런 색깔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색을 넣었는데도 약간 젓갈색 빛이 약간 드러나. 그렇단 말은 너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넌 가역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결론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왜 그런가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니은 가와 나에서 기체색이 변하지 않는 상태일 때가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 했죠. 맞죠? 아닙니다. 반응 무조건 일어나는데 왔다리 갔다리 이동량이 같다. 여러 번 말한다. 맞죠? 자, 디귿 가와 나에서 기체색이 변하지 않는 상태일 때 기체 분자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죠. 유지된다. 정답입니다. 맞죠? 근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틀린 말. 아유, 너무 쉽다. 맞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 맞죠? 변하지 않는 상태일 때 중간에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했죠. 그게 뭐다? 동적 변형 상태이다. 즉 기체 분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맞죠? 됐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25도씨에서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pH, pH 문제 남았죠. 이렇게 봤어요. 자, 가와 나를 봤더니만 pH 그리고 나가 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여긴 pH가 주어졌고 여기는 OH가 주어졌네. 이게 달라요. 자, 잘 통일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얘보다 1이 크네? 다시 나아가 pH가 1이 커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아가 pOH가 1이 작아요 라는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배 커요 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10배 커요 라는 거 보여준다 맞죠? 그럼 부피랑 몰수 나왔다 맞죠? 그럼 부피분의 몰수 구하면 된다 맞죠? 너 구하면 200분의 일단 편이상 바꿔야겠네요. 단위 바꿔야겠다. 직접 구하려면 A랑 B를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 맞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200을 바꾸는 게 이제 안 바꾸고 풀었는데 바꿔서 풀게요. 바꿔서 푸는 게 맞겠죠? 그럼 200분의 1000분의 V분의 N분의 W 뭔지 모르는데 0.0이 있네. 0.0.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요? 0.2분의 0.0이네. 그럼 너는 10분의 1이 남았죠. 즉 0.1이네요. 너 0.1. 너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너는 0.1입니다. 그럼 너가 10배 커요? 나가 10배 커야 돼요. 그럼 너는 어떻게 돼요? 0. 어떻게 되죠? 0.01이 남았죠. 0.01이에요. 그러면 다시 몰수를 찾아야 돼. 그럼 부피랑 농도 곱하면 된다. 맞죠? 너는 0.5 남았죠. 5 리터니까 둘이 곱하면 0.0 0.05인가요? 0.005죠. 맞죠? 005. 세 자리니까 맞죠? 두 자리, 세 자리. 한 자리니까 세 자리. 0.005 되겠다. 맞죠? 몰이 남았죠. B는 나왔고 pH 역으로 찾습니다. 그럼 pH가 어떻게 돼요? 너는 pOH가 어떻게 돼요? pOH가 12입니다. 맞죠? 아, 미안해요. 10이 아니라 2다 맞죠? 바로 답을 찾았네. pOH가 2니까 pH가 12다 맞죠? 그러니까 너가 12고는 13이다. 됐죠? 그러니까 12다 맞죠? 정답은 12 곱하기 0.005니까 6 곱하기 0.01이다 맞죠? 그러면 넌 0.06 정답은 06이 돼요. 정답은 006으로 골랐네. 006이 아니라 0.06이다 맞죠?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0.06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기본 세팅,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렇게 가는 거죠. 다시 pH가 1이 커요, pOH 1이 작아요. 그럼 수산화 농도 10배가 커요. 다르게 말하면 또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이게 1이 크니까 10배 작아요라는 말도 같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제 편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은 물의 자동화 이온의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표는 25도씨 HCl, NaOH 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뭐야 자동화 이온의 농도니까 물 농도죠 그러면 뭐야? 너는 일단 77이겠네요. 77. 끝났단 말이죠. 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뭐냐? 너 A, B를 둘이 곱하면 어떤 게 있다?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럼 너가 10A예요. 그럼 자동으로 너는 0.1 B가 되겠네요. 그렇게 알 수 있겠네. 끝났네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알아야 될 거. 자 여기가 7이에요. 그럼 너가 7이니까 7이란 건 정확히 말하면 이게 P, 7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 써야 되겠죠. 지금 이 몰 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보면, 자, 너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이면 A를 비교하면, 산성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pH가 더 커야 돼요. 그럼 pH가 더 커야 된다, pH가 더 작아야 되니까 농도가 더 커야 돼요. 농도가 커야 돼. 그러면, 여기가 뭐 10의 마이너스, 뭐 6승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A랑 C랑 비교하면 A가 C보다 커요. 그럼 B는 그보다 작아야 된다, 맞죠?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맞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뭐라고요? A를 기준점으로 봐요. HCl 산성이에요. 넌 산성. 난 영이성, 넌 중성이다. 맞죠? 그럼 비교를 다시 합니다. 산성이에요. 산성.
그럼 A가 pH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pH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pH가 작다라는 말은 다시 수소이온의 농도가 크다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 맞죠? 크려면 얘가 A가 더 커야 돼요. 그럼 그거랑 곱했을 때 더 적어야 되니까 너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커요. 그럼 B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게 된다 맞죠? 너 기준점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맞죠? 헷갈리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8승 쓰면 돼요. 그냥 헷갈리면. 이렇게 쓰면 제일 편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기억은 C가 B보다 크다. 그렇죠. 너 맞고요. 요 식에서 나온다 맞죠? C가 B보다 크다 맞고요. 자, 니은 25도 C에서 물의 이온화 쌍수는 C제곱이다. 그렇죠. C가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7승 C제곱이다. 맞죠? 할 수 있다. 맞죠? 맞고. 디귿 기억은 10의 10분의 B다. 그렇죠. 맞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은 5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사실 모의고사는 좀 쉬워서 2학년 수준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또.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몰 농도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pH, pOH예요. 그래서 몰 농도를 기본으로 잘 아니 모르니라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25도씨에서 A 몰 농도 NaOH 25ml를 나인 물을 첨가해서 50ml를 만들었다. 자, 중요한 게 25ml에서 50ml로 바뀌었어요. 2배가 되었어요. 다시 곱하기 뭐라고요? 농도가 2배가 되었어요. 농도 2배. 그렇다는 말은 농도 2배 물 켰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넘어가면 몰 농도가 2배예요 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 맞죠?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를 지금 물을 2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을 2배만큼 넣어서 물 켰어요. 농도를 물 켰어요. 그럼 물을 2배 넣었다는 말은 몰 농도가 2배 여기 더 컸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너 몰 농도 볼게요. 일단 너는 연기성용이네. 연기는 연기끼리 산은 산으로 연기는 연기로 계산 바꿉니다. 그럼 pOH가 일단 1이에요. 맞죠? 그러면 너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 농도였는데 2배 더 많았으니까 너는 A는 얼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농도, 즉 바꾸면 0.2 몰 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다시 그러면 넘어가서 둘이 꼭꼭꼭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럼 너 일단 밀리리터 바꿔주면 뭐 일단 구할 필요는 없네요. 근데 일단 구한다 치면 너가 0.025 맞나요? 3니까 3이니까 맞죠? 3개 바뀌니까. 그럼 너가 밀리리터 있으니까 너를 둘이 곱하면 밀리리터에서 리터로 바꾼 거다 맞죠? 리터로 바꿨으니까 둘이 꼭꼭꼭 해주면 어떻게 돼요? 0.1 곱하기 0.05 니까 는 0.0 헷갈려 0.005 몰 되겠네요. 이만큼 들어있다가 알 수 있다 맞죠? 즉 물만 넣었으면 알 수 있는 게 절대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몰 농도만 변하고 여기서 몰 농도가 즉 pH, pOH 영향을 끼치고 pOH 영향을 끼치니까 pH가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아시겠죠? 맞죠? 이렇게 캐치 2배만큼 물 켰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면 기억. 자, 이런 것도 구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샘플링으로. 자, 기억. A는 0.2다 맞고요. 니은 가의 pOH는 1보다 크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또 개념으로 그대로 갑니다. 자, 몰 농도 2배 물 켰어요. 자, 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역반응으로 갈까요? 뭐 편한 대로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몰 농도가 줄어들었어. 몰 농도가 줄어든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몰 농도가 나 기준점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나가 몰 농도가 적어졌어요. 적어졌어.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pOH가 나의 pOH가 더 커졌어 라는 말이에요. 맞죠? pOH가 더 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원래 pOH는 더 작아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가의 pOH는 더 작아져야 됩니다. 맞죠? 개념적으로 맞죠? 나의 몰 농도가 작아졌어요. pOH가 더 커졌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가 기준점으로 몰 농도가 더 커졌으니까 잠깐만요. 가의 몰 농도가 더 커졌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pOH는 더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니은이 작아져야 되니까 틀렸다. 맞죠? 디귿 볼게요. 자,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pH 거꾸로 봅니다. 다시 자, 헷갈린다. 맞죠? 잘 봐야 돼요. 가랑 나를 비교해요. 가가 pOH가 나보다 작아. 나 pOH보다 가가 작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반대로 되면 pOH니까 pH가 더 커진다. 맞죠? 가는 pH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25도씨에서 세 가지 수용에 가했어야 되는 재료이다 했는데 나가 중성이다. 아유, 끝났네요. 그럼 중성이면 너가 1이지. 그럼 너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너 얼마예요? 5배? 2분의 5? 너는요? 너 기준으로 2A니까 얼마예요? A가 얼마야? A가 2분의 1이다 맞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3분의 4. 3분의 4다 맞죠? 그럼 pH, pOH 그냥 나온다 맞죠? pH, pOH 나오는데 잠깐만요. 뭐가 이래요? 맞네. 잠깐만요. 일단 꺼놓고 일단 이 문제 풀고 전화가 왔는데 일단 놔둘게요. 자, pOH는 어떻게 돼요? 8, 6 그냥 B14 되는 거 하면 돼요. pH 더하기 pOH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눈적으로 보이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너 사실 너도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B니까 그냥 눈대적으로 보면 6분의 8이에요. 3분의 4니까 맞죠? 너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0이에요. 넌 7분의 7이죠. 다 풀었어요. 끝났어요. 됐죠? 그러면 pH 기준으로 봐요. pH 6이다? 넌 산성, 넌 중성, 너는 너도 산성이네. 끝났네. 됐어요. 맞죠? 다 풀었습니다. 자, 기억. 다는 염기성이 다 틀렸고요. 나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어떻게 바꿔요? 자, 이 중요한 게 여기 분모 분자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pOH 빼기 pH다 맞죠? pOH 빼기 pH가 마이너스 부호 바꾸어서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니라고 물어보는 거다 맞죠? 가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8이랑 6이에요? 아유 맞아요.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반대로 적었다 맞죠? 6, 8이다 맞죠? 6, 8이에요. 6, 8. 너가 지금 뭐예요? 뭐 구하는 거예요? 아 pOH네. POH니까 맞네요. 8이네. 그렇지. 86이네요. 저 맞게 봤네요. 미안해요. 전화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86이죠. 맞죠? 86이니까 너는 86 들어간다. 맞죠? 그러니까 2 맞네요. 6분의 8에서 8이 POH니까 맞네요. 맞고요. 자, 디귿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것도 바꾸면 되죠. POH 다 빼기 POH 나를 물어보는 거다 맞죠? 그게 어떻게 돼요? 부호 바꿔서 10의 마이너스 3승 부호 바꾸면 3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니? 라고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된다 맞죠? 다의 POH는 10이고요. 나의 POH는 7이다 맞죠? 아유 맞네. 정답은 니은디귿.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10의 3승이니까 너 10의 마이너스 3이 되냐? 라고 물어본 거죠. 아유, 잘못 봐야 돼요. 이게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맞죠? 3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틀렸다. 맞죠? 틀렸습니다. 너가 3이 돼야 되죠. 즉, 너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는 거죠. 너가 틀린 거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누가 전화 왔는지 모르겠네. 일단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도 C에서 수용의 가에스타에 대한 재료이다 라고 했는데 까나다의 수용이 있네. 혹시 뭐 그렇게 보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가의 pOH, pH 6이다 라고 했으면 6이면 적당히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2. 그럼 너는 2분의 12. 즉, 너는 어떻게 돼요? OH네? OH네? 너는 염기성 용액. 너는 염기. 그리고 pOH가 2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 농도 즉 너가 0.01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다 맞죠? 다 풀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나와 다른 혼합한 용액의 pH는 가의 pOH랑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둘이 계산하면 된다 맞죠? 넌 몰 곱하면 일단 너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견이상 너 그냥 안에 들어있는 pH가 같다 pH가 같다, pOH 같다 라는 말은 농도가 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맞죠? 그 농도. 둘이 혼합한 용의 농도를 비교하면 돼요. 농도. 그럼 둘이 혼합한 용의 농도를 구하려면 일단은 각각의 몰수 구해야겠죠, 맞죠? 그럼 너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 너 해볼게요. 둘이 더하면, 자, 75분의, 이렇게 직접 구하려면 이렇게 하겠네요. 1000분의 75분의, 둘이 몰수 구한다, 맞죠? 몰수는 구하려면 얘는 편의성을 하기 그냥 이렇게 구할게요. 이번에는 0.025 리터라고 하고 얘는 0.05 리터라고 하고 둘이 곱할게요. 그냥 계산할게요. 이거는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구한 게 정확하게 구해야 되니까 A를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자 해보면 어떻게 돼요? 0.025B 더하기 0.5에다가 4 곱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0.25, 0.125인가요? 0.05니까 0.125가 되죠. 0.125. 맞나요? 0.0125. 아유, 숫자가. 다시 0.05. 아유, 미안해요. 0.025B
더하기 0.0125b다 맞죠? 더하면 0.0375b다 맞죠? 숫자 잘 봐야 돼요. 이거는 0.075다 맞죠? 그럼 너희 하면 하나, 둘, 세 자리 75분의 하나, 둘, 세 자리 37.5b 남았죠? 근데 너 딱 약분하면 절반 남았죠? 2분의 1b 남았죠? 너 2분의 1b네. 너가 어떻게 돼요? 몰 농도 남았죠? 몰 농도. 2분의 1b, 즉 0.5b가 몰 농도에 맞죠? 그럼 너랑 pH, pOH 같다는 말은 몰 농도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너 몰 농도는 너가 0.01이죠. 다시 잘 봐야 돼요. 너의 pH고 너는 가의 pOH예요. 가의 pOH는 너 나왔어. 나의 pH는 봤더니 이것도 pH냐 잘 확인해야 되는데 둘 다 HCl이죠. 그러니까 너는 산성 용액이니까 그냥 풀어도 돼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0.2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B는 0.2, 너는 0.2 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니까 뭐 20분의 1, 그러니까 0.05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0.05 뭐 정도 됐습니다. 다 풀었다. 맞죠? 아유,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계산 잘 해보세요. 실수 안 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몰 농도 푸는 거예요. 차분의 V분의 N분의 W 푸는 거예요. 맞죠? 근데 N분의 W는 그냥 바로 몰이니까 둘이 곱하면 되는 거다. 맞죠? 몰 농도 곱하면 나온다. 맞죠? 자, 다시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너는 뭐예요? 처음분의 V분의 너는 몰은 어떻게 구한다? 너 둘이 곱으로 풀었어요. 맞죠? 곱으로 풀었어요. 둘이 섞었으니까 그렇습 겁니다. 이해하시죠? 됐죠? 넘어갈게요. 이제 자, A분의 B가 2냐? A는 0.01몰이고요. 자, B는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네요. 0.5인데 일단 그냥 갈게요. 0.2다 맞죠? 0.2인가요? 맞죠? 0.2다 맞죠? 그럼 너는 맞니?라고 했는데 0.2면 0.2 B가 0.2? 0.0이죠? 아유 미안해요. 0.0이네요. 계산을 또 잘못했네요. 0.5죠. 그럼 다시 0.5분의 0.01이면 두 자리 넘어가고 두 자리 넘어가면 50분이니까 0.0이다 맞죠? 0, 0.005네요. 어쩐지 저희 기억이 맞다고 기억했는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계산 실수 제발 계산 실수 하지 말자. 자, 너무 지금 전화가 와서 급해서 그랬나 봐요. 미안해요. 자, 니은 몰 수소이온의 몰량은 다가 나보다 많다. 다는 어떻게 돼요? 다는 어떻게 됐었지? 너 코코 패스트 보면 되죠. 너랑 둘이 비교해봐도 돼. 그럼 너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너랑 너 중에 너가 더 많잖아. 너 자체가 0.02호랑 0.0125 중에서 누가 큽니까? 0.025가 더 커야 맞죠? 그럼 비교할 필요 없이 나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됐죠? 자, 디귿.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은 염기성이다 라고 했는데 너는 얼마였어요? 너 둘이 곱하면 얼마였지? 너가 0.025예요. 맞죠? 이거 그냥 구했으니까 그냥 바로 곱해도 돼요. 사실 이거 이렇게 직접 안 바꿔도 돼요. 이거는 이제 다 구했으니까 구한 수치끼리는 곱해도 돼요. 자 보면요. 가와 다를 혼합했다 했어요. 그럼 0.01에 25 하면 0.25라고 할게요. 그냥 밀리몰로 할게요. 이거는 0.25 밀리몰이에요. 그냥 몰이라 할게요. 그냥. 그럼 넌 어떻게 돼요? 0.05에다가 50으로 곱했어. 0.05에다가 50으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0.05 05 곱하기 50을 하면 한 자리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0.05에다가 5 곱하면 0.25다 맞죠?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으면 영위성이 아니라 중성이 돼야지. 맞죠? 중성입니다. 맞죠? 그래서 틀려서 정답은 D어만 맞아 1번입니다. 맞죠? 중성 나온다.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다 풀었어요. 오늘도 굉장히 좀 빨리 풀었나 모르겠어요. 자, 이게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또 댓글로 질문 주시고 혹시나 뭐 제가 중간에 실수는 안 했는 것 같긴 한데 중간에 바로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실수했을 때마다 바로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자, 또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저 환영이니까 모르는 문제 잘 체크해 주시고 또 목숨 열심히 하시고 자, 또 구독자 여러분들 1등급 받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이 영상을 널리 알려서 보던 친구들이 다 좋은 성적 받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산연기와 중화반응 양적 관계 굉장히 어렵다 맞죠? 또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